저는 독일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라는 영역을 제가 한국에 처음 소개를 했고요. 대학에서 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심리치료를 해왔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제목은 이해받는다는 것은 모욕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해받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말이나 글, 행동, 표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도구입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에 대해서도 각자 서로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 과정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해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받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존의 필수품인 이해라는 의약품을 찾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치료약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늘 이해 결핍이라는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는 나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의 시각에서 그의 세상을 경험해 보려는 용기 있는 시도입니다. 늘 상대방이 내 입장에서 좀 나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욕구를 우선시하며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무척 싫고 두려운 일입니다. 마치 나의 세상을 부인하라는 요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내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잠시라도 내 입장에서 내 세상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같은 것을 해주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받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다그치는 장면이죠. 아마도 아이가 엄마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고 아빠는 옆에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엄마는 지금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안타깝게도 엄마에게는 아이 마음보다는 성적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앙금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즉, 아이는 엄마를 무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어른이나 권위자들 앞에서는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주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빠는 되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이 아이를 결코 지켜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의 반응과 행동은 불행히도 심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슈퍼비전을 해준 청소년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여학생인데 엄마와 다시 만나면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이는 공부에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고 메이크업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엄마하고는 도저히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좀 감으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인데 당신은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서 잠시 필요한 물건을 사서 막 길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크게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여자 청소년이 앙칼진 목소리로 이거 놔! 싫단 말이야!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 청소년이 엄마로 보이는 중년 여자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 막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대체 어디로 쏘다니다가 이제 기어 들어오면서 뭘 잘했다고 말대답을 해?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막 퍼붓습니다. 청소년은 백팩을 메고 복장은 풀 메이크업한 상태인데 아이는 정오에 가득 찬 눈으로 엄마를 노려보며 씩씩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자, 잠시 장면을 한번 옮겨서 학교 상담실에 엄마가 왔습니다. 청소년 얼굴에 상처가 나서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해서 학교 상담실로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난 다음에 지금 따로 사는데 주말에 딸이 외출을 해서 늘 이제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하는데 밤늦도록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팔을 잡아 끌었는데 안 들어가려고 막 버티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좀 때렸는데 나중에 후회가 됐답니다. 아이가 힘든 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참 서운하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아이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상담 선생님한테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엄마가 귀 뚫는 것을 반대해서 망설이다가 그냥 뚫었어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다 하거든요. 공부는 포기했어요. 가망이 없어요. 집중이 안 되고 멍해져요, 늘. 지금까지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학원 끝나고 좀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공부 간섭이 너무 심해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수학 학원에 다니는데 엄마가 나하고 상의도 없이 영어를 추가시켰대요. 엄마와는 말이 안 통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말 안 들으면 외출 금지, 용돈 금지. 저는 메이크업 전공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메이크업 학원에 좀 다녀야 되는데 말도 못 꺼내요. 엄마는 과거에 자기가 대학을 못 간 것이 굉장히 한이 되어서 이 딸에게 공부를 시키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아이는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고 늘 할머니하고만 살면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또 이혼을 해버리고 혼자서 이렇게 집에 와봐야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는 딸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아이 마음을 정말로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한번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할 때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엄마는 절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해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흥미로운 대목은 이 아이를 상담을 해줬던 상담사도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아직 수련생인데 공감을 잘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정말 내가 힘들겠구나. 가장 네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엄마가 그것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공감을 잘 해줬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자기도 똑같이 이 나이 또래의 딸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지금 상담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공감을 해주지만 속으로는 아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아이의 친구들에 대해서 나쁜 아이들이라고 벌써 상담자는 마음속에서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이 아이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친구가 없으면은 이 아이는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이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것인데, 친구는 이 아이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연결된 딱 하나밖에 없는 다리인데, 그 다리를 끊어버린다면은 이 아이는 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아이는 또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아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립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인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아이들이 참 드물거든요. 친구도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아이가 지금 개발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일부러 우리가 심리 치료를 했어도 참 길러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것인데, 이 아이는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친구도 사귀고 있지요. 그리고 또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도 메이크업을 전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고, 벌써 자기 혼자서 연습도 막 하고 풀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니기도 하고. 보세요. 얼마나 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나는 이 아이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자랄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엄마의 말을 자기가 거부를 하고 있고, 엄마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자기 생존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비록 물론 어머니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이 아이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아이예요. 상담자가 이 아이 이런 장점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 아이를 먼저 수용해주고 충분히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입이 되겠죠. 이해라는 양질의 의약품을 엄마가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만일 엄마가 딸에게 그런 약을 줄 수 있다면 모녀의 관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마지못해 하는 이해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오해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경고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그는 이해받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하지만 이해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모욕이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어로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s ist sehr schwer, verstanden zu werden. Aber es wäre doch eine Beleidigung, verstanden zu werden. 섣불리 타인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한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인데,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의 태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행위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진위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대화를 통해 서로 조율해 나가는 세심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 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해라는 두 글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파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사연들은 다 다르지만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그 마음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35년간의 상담사로서 일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도 그러면은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쉽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이렇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그게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소설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주변에서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행동 관찰을 해서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이해를 받아보는 경험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친구가 되건 상담자가 되건 자기 힘든 얘기를 하고서 이해를 받는 경험을 실제로 해보시면은, 아, 이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약품이란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해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신의 생각에는 역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비록 무의식적이지만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모두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